전국의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드립니다. 막걸리 시작합니다. 네, 먼저 묵은 이슈는 새로운 관점으로, 또 묻힌 이슈는 새로운 관심으로 이슈픽 정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첫 번째 이슈픽부터 확인하실까요? 네. 뭐 땅꺼짐이라고도 하고 네네. 싱크홀이라고도 하는데 네네. 최근에 서울 강동구 네, 그리고 그렇죠. 경기 광명시에서 네네네. 이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네네네. 잇따라 이제 그 지나가던 뭐 오토바이 운전자, 오토바이 그다음에 운전. 노동자가 네네네. 숨지는 그렇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런데 네네. 우리 지역은 과연 어떠냐? 근데 네네. 우리 지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전북 지역에서도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즉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토부 통계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총 70건, 그러니까 연평균 14건꼴로 발생하고 있는 그럼 것으로 한 달에 한 조사가 번 됐습니다. 이상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방하고는 어떨까 좀 비교를 해보면요. 경기도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광주, 부산, 서울, 그리고 바로 우리 전북입니다. 5번째로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게 우리 전북 상위에 지역입니다. 랭크돼 있네요. 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지역이 있습니다. 전체 그 전북 지역 땅꺼짐 사고의 절반 이상이 바로 전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22건이 전주에서 발생했다고 네네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런데 이 주된 원인이 뭘까라고 네네네.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네네네. 노후화된 하수관 네네. 때문이라는 네. 거잖아요. 어떤 하수관이 무슨 영향을 미친 겁니까? 우리 좀 전에 70건 정도가 우리 전북 지역에서 네. 발생했다라고 지금 통계상이 잡히는 게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중에 무려 52건, 그러니까 74%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땅꺼짐 사고였다라는 겁니다. 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하수관거가 굉장히 노후화되면서 터지지 않습니까? 터지게 되면 당연히 주변에 있는 흙과 함께 주변에 있는 땅들이 집안이 침하 현상이 발생하게 네.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그 주변 일대가 땅이 꺼지는 그런 싱크홀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 전북 지역의 대부분의 전체 74%가 바로 이런 그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사고였다라는 게 조사 결과이고요. 현재 우리 전북 지역의 총연장이 총연장이 1만 킬로가 조금 넘습니다. 예. 그런데 이 중에 무려 33%가 매설한 지 20년이 이상 된 노후 광고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주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요인으로 네네. 지목되는 게 또 기후 변화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전부터 계속 기록적인 폭우들이 막 내리기 네네네.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면 네네네. 집안이 가해지는 수압이 강해지다 보니까 네네. 이게 뭐 땅들이 못 견디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지적도 있잖아요. 최근에 그 기후 변화로 인한 특징 중에 바로 국지성 집중 호우가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장마철뿐만이 아니라 봄철도 그러고 여름철도 그러고 가을철도 그러고 이런 그 집중 호우가 쏟아지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그 지하 매설물들에 대한 수압 작용들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수관 사고 우리 전북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거는 하수관 내부에서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 외부 주변에 있는 하수관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통신선로도 있고 상수도관, 가스관 등 지하 매설물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쪽에 가해지는 압력들이 가중되면서 땅꺼짐 현상이 좀 더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네.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점검도 하고 네네.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네네.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우리 상황이 이런데도 네네. 지역에 있는 이런 것들을 네네. 밝혀내는 장비부터가 네네. 일단 열악하다 그런 지적도 있어요. 전라북도 모든 시군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땅꺼짐 사고가 잦아지다 보니까 2022년부터 정기적으로 집안 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한계에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그 장비 얘기인데 GPO 투과 레이더 GPR이라는 그 전문 탐사 장비가 집안 탐사 장비가 있는데요. 네. 이게 가격대가 5억 원을 좀 호가를 합니다. 굉장히 지자체 예산으로 고가의 좀 장비네요.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전문 운영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는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 총액제에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네. 직원 한 명을 구하려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법제도를 고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법 제도 장치도 규제 장치가 좀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인력도 늘리고 예산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네네. 외주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지금 네. 하는 그런 그 정도의 작업 수준이 그러다 보니까 작업 진척도 탐사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하수관 아까 제가 노후 관로가 33%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데 도대체 33%면 어느 정도야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기준에서 우리 그 33%가 바로 3,646km 그러니까 전주에서 서울을 10번 왕복해야 할 그런 거리만큼의 네. 하수관이 땅 발밑에 지금 깔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들 현재 그 지방 재정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하수관거리 일시에 전면 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한 어렵죠. 상황이고 예.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년 이상이 교체 대상인데 이건 한 해 한 해 넘어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그런 구조이기 네네, 때문에 그렇죠. 교체 물량이 증가 물량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네. 투자니까 잘 좀 고민을 해보고 네네네. 투자에는 좀 안전을 위한 네. 투자에는 아끼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네네.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픽 확인하겠습니다. 네, 아주 요즘에 핫한 네, 그 OTT 드라마입니다. 혹시 네네. 정석 기자는 이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보지는 않았고요. 짤로 네. 보고 뉴스로는 좀 봤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네. 이제 전북이 네네. 예전부터 네. 영화 촬영지로 굉장히- 각광을 받던 네네, 곳이었는데 맞습니다. 최근에 더 네. 인기가 많나 봐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 배경지로 전주를 선택하는 곳이 맞는데 네네. 어디가 좀 있었습니까? 영화 촬영하면 야외 로케이션에 네. 대한 그 관광 명소화된 곳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전북은 사실 현재 전국 최다 로케이션 촬영지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통계도 네. 있습니다. 예컨대 그 전주 영상위원회가 2001년에 설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워낙 그런 문의들이 전북권에 대한 영화 산업계가 요구들이 많다 보니까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4년, 약 25년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도대체 그러면 우리 전북에서 야외 촬영을, 네. 현장 촬영을 얼마나 한 거야? 라고 궁금하실 건데 무려 약 700편 가까이 공식 통계에 잡히는 것만도 700편 가까이 영화 드라마가 우리 전북에서 이미 촬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해 평균 30편 안팎씩 영화 촬영을 하면 된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네요. 근데 최근 아시다시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폭삭 속았수다가 또 K-드라마 네.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그 넷플릭스 비영어 TV쇼 부문 이 전 세계 1위를 지금 차지하면서 굉장히 그 전 세계 시청자들을 매료시켰는데 바로 그 촬영지가 전주 그리고 군산 부안 그리고 고창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전북 곳곳에서 예예 촬영했군요. 곳곳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고창 학원농장 쪽도 네. 저기 화면에 잠시 나왔던 두 남녀 주인공의 키스씬 유채꽃밭에서 네. 키스하는 그런 첫 키스 장면 있지 않습니까? 제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주가 아니라 고창 학원농장이었다 해서 그래요? 배경이 제주인데 드라마의 배경은 맞습니다. 제주인데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고요. 서울을 또 배경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1990년대 서울 배경으로 한 전주 지역 촬영 그 한옥마을 일대, 그도 웨딩거리 일대, 네. 뭐 그쪽 구도심 쪽을 중심으로 촬영을 했는데 바로 그 장면을 보기 네. 위해서 고창을 찍고 전주로 넘어오고 또는 전주에 왔다가 고창까지 가는 그런 관객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촬영지만 해서 유명해지는 네네.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주변 상권도 네네네. 더 활기차지고 뭐 그런 네네. 효과를 기대하면서 지자체에서도 이런 협조를 하는 건데 네네.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뭐 관광객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제작 단계에서부터 가뭄의 한마디로 뭐 가뭄의 단비와 같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소비 침체로 인한 그 특히 이제 구도심 쪽의 상권들이 위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구도심을 중심으로 영화 촬영을 하게 되는데 영화 촬영을 하게 되면 적게는 스태프들이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씩 같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움직이고 보통 짧게는 열흘, 길게는 한 달 이상도 촬영 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는데 이렇다 보니까 소비 촉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촬영에서 이 드라마나 영화가 성공할 경우 네. 소위 말해서 히트를 칠 경우 관광 명소화가 된다는 거죠. 좀 전에 제가 그래서 학원농장, 고창 학원농장을 말씀드렸는데 네. 이미 이 드라마가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고창 학원농장 전주 몰려들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또 관광 명소 아시겠지만은 군산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옛날에 사람들 관광객이 거의 없었던 월명동이라는 그 구도심에 가서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 한 장면이 네네. 초원 사진관이죠. 네. 관광 명소화돼서 전국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그 효과들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아주 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또 다른 히트작, 히트 영화가 네네. 있는데 바로 승부라고 하는 네, 맞습니다. 영화인데요. 뭐 네네. 이병헌, 유아인 배우가 네네. 나왔던 영화인데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유아인 배우가 네. 역할을 맡았던 실제 주인공인 네네. 이창호 국수의 생가가 네. 바로 전주 이시계점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것도 맞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요즘에. 네, 맞습니다. 영화 네. 승부 역시 지금 개봉한 지 한 달 막 이제 넘었었는데 이미 한 달도 되기 전에 누적 관객 동원 200만을 돌파하면서 흥행무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바로 그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이창호 국수, 우리 전주 출신의 또 네. 살아있는 전설이지 않습니까? 이창호 국수의 생가이자 중앙동 외등거리에 있는 시계 수리점이지 않습니까? 시계 판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시계점인데요. 바로 전주시가 이 영화가 뜨자마자 관광 명소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해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네네네. 것처럼 우리 지역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네네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창호 국수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해주신다면. 네, 1975년생이고요. 바로 전주에 출생한 전주 출신입니다. 정석 기자보다 동생이네요, 그러면. 네, 조금 그렇죠. 네네. 그리고 바로 16살의 최연소입니다. 16살의 세계 대회를 제패한 네. 그런 경이적인 기록을 갖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국내외 통산 무려 142회 우승을 차지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설인데요. 네. 지난해 9월부터 우리 그 전북에서는 또 굉장히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한옥마을 전투팀이라는 그런 이름의 프로 바둑팀이 하나 창단이 됐는데 바로 이창호 국수가 명예 감독을 맡아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보시겠습니다. 한동안 좀 잠깐 이제 반짝 논란이 좀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주에 사는 많은 그 신혼 부부 네, 들은 황당했었죠. 네, 뭐 출산 지원금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 네. 적다고 굉장히 네. 볼멘 소리가 많은데, 네네. 야 전주 사면 쓰레기 봉투 100장만 준다 그런 가짜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그 전주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그 인터넷 카페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소문 하나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소문이 네. 좀 퍼지면서 전주시가 이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가짜 뉴스야라고 네네. 적극 해명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인데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그래요.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립니까? 일단 맞는 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금방 저기 소개해드렸듯이 그 출산을 아이를 낳게 되면 네. 쓰레기 종량제 봉투 100장을 준다. 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요.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기저귀 따라서 많이 쓰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서비스 차원에서 100장 네. 종량제 봉투를 주는 거다. 예를 들어서 그 출생 축하금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첫째아 출생했을 때 첫째아는 30만 원, 네. 그리고 둘째아는 50만 원, 그리고 셋째 이상일 경우는 10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이자면 자녀 양육비도 지원을 합니다. 네. 세 자녀 이상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월 10만 원씩에서 12개월 그러니까 총 120만 원을 지원하고요. 네네. 그리고 공공시설들이 전주 지역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박물관이라든가 도서관,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이런 그렇죠. 공공시설들이 많은데 이런 그 이용료들 감면 혜택 이것도 두 자녀 이상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뉴스가 막 가짜 뉴스로 막 퍼진 배경에는 네네. 어찌됐든 다른 지역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가까운 이웃 김제시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 네. 김제시 같은 경우는 출산 장려금만 놓고 봤을 때도요. 네. 첫째가 무려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참 예. 전주시가 아까 첫째가 30만 원이었습니다. 비교가 좀 그렇죠. 네. 그리고 둘째 이상부터는 더 크게 격차가 벌어집니다. 전주시 같은 아까 둘째가 5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김제시 같은 경우는 1,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섯째까지로 간다 네. 보면 1,800만 원입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김제시하고만 이건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김제시하고만 비교해 드렸는데 인구가 감소세가 아주 큰 순창이라든가 무주, 진안 이런 데로 부안 이런 데로 가면은 이런 그 지원책들은 더 커지는 경향을 지금 그래요?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네네. 사실 전국적으로만 봐도 네네. 한 해 사실 수십조 원의 출산 맞습니다. 장려 정책을 네네. 위한 사업을 위한 예산들이 네네. 투입되고 있잖아요. 네네. 과연 그럼 이런 게 출산율에 영향을 네. 미칠까? 네네. 라고 하는 의문들은 항상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영향을 미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과가 아주 크다. 그래요. 라는 그런 아주 연구 크다 정도예요. 예, 아주 크다라는 연구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연구 보고서인데요. 간단히 결과만 말씀드리면 지난 10년간 출산율하고 현금성 지원 사업과 연관관계를 분석을 했더니요. 네. 그 출생아 증가율의 무려 16%
그러니까 16%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현금성 지원을 했을 때. 네. 현금성 외에 또 세제 지원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감세 혜택이나 이런 걸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세제 지원 효과는 어느 정도냐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2%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현금성 지원을 하게 되면 8배 이상 큰 효과를 그러네요.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연구 보고서였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북 지역에 정말 그런 네네. 효과가 발생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 건데 좀 전에 우리 그 전주시하고 김제시하고 좀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봤는데 지난해 그 통계청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주시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69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네네네. 출산 정책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야 할 건데 우리 전북 지역 평균이 0.81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시가 훨씬 전북 평균보다 낮고요. 전국 평균하고 비교하면 더 낮습니다. 0.75명입니다. 전국 네. 평균은. 그만큼 전주시의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데 그렇다면 김제시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가 궁금할 건데 네. 김제시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에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무려 1.14명입니다. 와, 즉 거의 전주시의 2배 달하네요. 2배 가까이 네. 수준으로 높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전주시도 뭐 해명을 하긴 했지만 네네네. 또 다른 시군보다 확실히 좀 지원책이 좀 부족한 건 네네네.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좀 맞습니다. 방향의 전환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슈픽은 마치겠습니다. 정석 기자와는 2부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